지금의 결정이 앞으로 100년, 150년의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분기점에 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바르면서도 공통의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 예전에 제가 종종 여기에 물건 같은 거 사러 오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장소가 바뀌어서 온라인 강의도 할 수 있는 곳이 됐고 또 동대문 DDP가 멋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로 잘 자리 잡은 것 같아서 되게 즐겁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돌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먼인 디자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주제를 제가 얘기할 수 있을지 진짜 몰랐는데 그래도 조한혜정 교수님께서 잘 리드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배우고 가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이라는 그런 주제로 얘기하는데 너무 거창한 제목인 것 같고요. 그냥 현재 바뀌고 있는 공간적인 상황들을 약간 관찰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적으로 봤을 때 좀 변화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가 주거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중산층에 사는 모습인데 방 3개짜리 아파트에 30평형대 정도, 그다음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 거가 기본적인 중산층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거의 형태에서 좀 바뀌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집에서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거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 155% 정도가 늘어났다 볼 수 있고요. 깨어있는 동안의 시간만 계산을 해보면 2배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이 더 좁게 느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발코니 확장법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사실상 우리가 과거에는 발코니라는 게 있었었는데 그걸 다 실내 공간화 시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우리 소유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양은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큼 우리가 공간이 좁아진 거죠. 거기다가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더 좁아지게 되고 답답해지는 겁니다. 더 이제 큰 집이 좀 필요해질 거다 생각은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토타입이 생겨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가 있는 집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고요. 그런 현상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도심 속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을 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연의 공간들은 다 퍼블릭 스페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공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상업 건물들, 보통 근생 건물이나 오피스 빌딩들은 다 기둥식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택은 그러지 못했어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고 또 기둥이 중간에 바뀌면 평면의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법적으로 기둥식 구조를 의무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지금뿐만 아니고 앞으로 20년 뒤에도 또 다른 생활이 될 텐데 그럴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가 저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중에 하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런 원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지구라트 신전 같은 거를 최초의 인류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계층의 권력의 위계가 생기는데 그거를 공간적으로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이런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 제사장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쳐다보게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선이 모이는 곳에 위치한 사람은 권력을 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는 종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봐요.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데 그거를 더 가시적으로 권력의 위계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돌면은 사실상 사람이 모일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은 공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들이 많이 와해가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흑사병이 돌았을 때 중세 시대의 1000년의 역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이러한 공간 체계를 통해서 권위를 만든 대표적인 곳이 학교입니다. 근데 앞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전염병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작은 조직으로 쪼갤 필요가 있어요. 학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3가지 정도의 기능을 합니다. 지식 전달의 기능과 타가소의 기능과 자체적으로 사회 공동체 경험을 하는 것들을 하는데 1번 같은 지식 전달은 간단하게 이제 온라인 강의 같은 걸로 해결이 됩니다. 사실상 빈 교실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은 빈 교실은 부숴서 테라스가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도 나가서 쉴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겠죠. 선생님들은
전교생들을 다 모아놓고 한 반을 다 한 번에 가르칠 필요도 없겠죠. 오히려 소그룹으로 모여서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는 진짜 참교육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드디어 전교 1등이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을 해요. 1000명의 학생이 1000개의 다른 커리큘럼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학교는 어떤 학교냐 하면은 일단은 부모님 중에 뭐 일하시는 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날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한 주 4일만 집에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3일 정도는 지방에 가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인공지능을 잘 이용한다면은 내가 듣는 수업 같은 것들도 사실상 나의 어떻게 보면 취미라든지 능력에 맞춰 가지고 잘하는 과목들은 더 진도를 빨리빨리 뽑을 수 있는 동영상을 그렇게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와 집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경계가 어느 한쪽에 메인다기보다는 이동 가능해지게 되면은 나의 사는 곳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냐가 사실 더 중요한 시절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방인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지방 균형 발전을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체나 회사를 지방으로 옮겨서 일터를 옮기는 쪽으로 갔다면은 지방이 더 캐릭터가 있는 확실하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인구는 흩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정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트럴파크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거는 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코로나가 되는 이런 전염병 시대에는 사실은 더 유리한 그러한 공간 구조, 더 괜찮은 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선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공원과 접해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용산공원은 둘레의 길이가 13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13km에 접한 집들은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똑같은 면적을 폭이 연트럴파크처럼 16m 폭으로 길게 늘어뜨리면은 전체의 이 변의 길이가 150km까지 늘어납니다. 11배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더 좋은 그런 주거 환경이 더 11배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또 좋으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같은 큰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100m 단위로 그 공원을 쪼개가지고 옆으로 수평 이동만 안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런 선형의 공원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지역 간의 소통이 없는 이런 공간 구조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됩니다. 연남동과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네였었는데요. 이 연트럴파크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연속된 경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연결된 지역이 됐어요. 조한혜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퍼블릭에서 우리가 커버를 해줘야 되는 우리가 어떤 쉴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공간들은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시대가 될수록 더욱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언택트 소비가 일어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SNS라는 공간은 사람을 끼리끼리만 만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피지컬, 오프라인 공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서도 전염병에 강한 그런 공간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디자인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공간 디자인을 바꾸면은 사회가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간 체계 같은 것들은 하드웨어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바꾸는 거죠. 저는 가장 바람직한 사람들 간의 관계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거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개인주의적인 것들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급 간의 격차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미래는 창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미래가 결정이 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의 결정이 앞으로 100년, 150년의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분기점에 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올바르면서도 공통의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